반갑습니다. 예, 아유. 예, 사실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정말 그 리더의 어떤 마인드 또는 리더의 그런 의식 이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또 지금 상황이고 또 그런 리더를 만나는 게 축복이고 또 저도 그런 리더가 되고자 발버둥을 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달 했듯이 리더의 카리스마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뭐라겠죠? 만드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밴 어떤 그런 아우라, 그런 내공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예, 우리가 좀 봐도 좀 고상한 분들, 여기 분들은 좀 더 고상합니다. 지금. 예. 그런 뭔가 모를 그런 품격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우리가 국가 이야기도 했지만은 내 행동이라든가 내 말이 품격이다. 그런데 우리가 품이 없는 분들을 좀 이렇게 좀 천박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꾸 익혀가는 게 이제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저희들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면은 정말 익숙치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예, 우리 옆에 막 장관도 타고 있고 노동부 장관도 타고 있고 국회의원도 타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인사도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저 집단은 뭐야? 그러니까 혼자 장관은 타는데 우리는 한 10명이 퍼스트 클래스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뭐 후원 같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니 그러니까 근데 그 김영주 부회장이었죠. 그때 노동부 장관. 그분하고 그렇게 두바이가를 한번 같이 간 기억이 있는데 거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물어보진 않더라고. 예. 그렇지만은 자기는 혼자만 타고요. 뭐 아무 말도 없이 했는데 우리는 뭐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예. 퍼스트 클래스라면 그래도 비행기는 최고 아니에요? 그럼 또 품위가 좀 있어야지 거기서 뭐 주절주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도 좀 알아야 돼, 와인도. 예, 와인도 종류별로 알아야 되고 어떻게 마시는 법도 알아야 되고 또 캐비어도 먹는 법도 알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품격인 거죠. 그 퍼스트 클래스 식사가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오더를 다 받아요. 뭐 드시겠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를 선택하겠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 좀 타고 다닐만 하죠. 예? 또 180도 탁 놓아가지고 제가 타본 중에서 가장 럭셔리한 퍼스트 클래스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는 칸막이가 돼 있거든요. 완전히 별도 별채처럼. 예,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 옛날에 우리가 두바이 갈 때 아랍에미레이트로 갔는데 저희들 드림월드 그룹에 EDC 분들이 그때 한 11조가 갔거든. 그 전부 다 저희들 그룹이야.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예, 우리 리더님도 그런 어떤 기회가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게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품격 그런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셉을 낮죠. 묵상하라 했죠. 묵상. 당신은 자신을 위한 구별된 공간과 시간을 가졌습니까? 이게 어쩌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예.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방향이 안 맞고 변화 안 맞고 하면은 어 그건 열심히 어떤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매일매일 그런 어떤 AI 또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정세 변화 또 여튼 뭐 고급 인력부터 지금 AI가 전부 다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공무원이 10만 명이 잘렸어요. 지금 10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이 바로 파일아웃 된다. 예. 또 한참도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내가 그런 변화를 인식하고 준비하는가.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 어쩌면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 이 일이 과연 미래 그런 부분도 어떤 방향에 맞는가. 또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구별된 공간과 시간. 예.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묵상의 시간을 갖고 또 동백섬을 달리고. 예. 굉장히 하루가 알차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다는 사실. 예, 누군가는 날 위해 기도하네. 예, 정말 적어도 우리가 플래툰 이상 리더분들은 전부 다 제가 거의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저도 좀 이렇게 좀 뭡니까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는 자, 나의 고유한 임무는 뭔가, 당신은 목숨을 바칠 만한 고유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숨을. 우리가 뭐 그 어떠한 신앙적인 어떠한 그런 뭐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내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겠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겠죠. 또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그 분야에 성공하지. 하다 보니까 뒷다리 잡고 가지고 성공한 분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그럼 나의 맡은 나의 목숨을, 분명히 나를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창조해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젊을 때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이런 생각 갖지 않았나요? 나의 희망과 꿈, 이거 막 가슴이 설레이고. 예?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과학자. 예. 정말 어 정말 꿈이었는데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과학자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한계를 깨닫고, 그렇지만 핑계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 과학자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핑계지만은 어떻든 뭔가 진리를 발견하고 또 자기 분야에 그런 어떤 집중과 몰입 그리고 인내, 그러면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된다고 봐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는 거 굉장히, 결국은 저도 이제 그렇게 꿈을 꿨던 것은 어떤 것을 발명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것. 저는 이제 만약 한다면 저는 열 역학,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아, 정말 저는 막 그게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우리가 열 역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분야가 굉장히 깊죠. 예. 뭐 거기 제가 그 분야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고급 수학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지만 뭐 그게 모르는 걸 알아간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쩌면 암의 사업도 가리키는 일이죠. 가리키는. 우리가 단순히 이론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어쩌면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예. 저는 고유한 임무가, 저는 이제 암의 사업을 통해서 어쩌면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실천적 지식을 이제 파트너들에게 알려줘서 그분도 삶을 향상시키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저한테는 딱 적성에 맞아요. 뭐 과학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어떤 우리가 진리를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원칙. 예. 당신은 자신을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이 만들어준 어떠한 관념이라든가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스토리, 내 삶의 스토리.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삶의 스토리는 오직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한번 삶을 쭉 한번 보세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을 거고, 또 행복할 때도 있었고, 불행할 때도 있었고, 또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었고, 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오직 여러분만 간직하기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한테 좀 물려주고 싶지 않나요? 예, 저 그러더라고. 예. 내 삶을 누가 기억해 줄까? 그럼 내 삶의 스토리 누구도 흉내낼 수 없잖아요. 예. 한번 남겨보시라는 거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메모하면서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는가. 꼭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왕이 되고 뭐 그분들만 스토리가 훌륭합니까? 내 삶의 스토리가 가장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가? 누군가가 내 삶의 스토리를 듣고 감동을 느끼는가? 예. 그러면 그분은 자기 삶을 허투루 쓰지 않겠죠. 나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이 분야에서 남다른 탁월함을 추구했습니다. 예. 이게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의 카리스마는 서서히 이렇게 누적돼 간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제가 이 내용을 정말 아마 제가 이제 이 내용을 100번을 제가 읽는 거. 그럼 완전히 머릿속에 기억이 된대요. 예, 제가 아마 한 20번을 읽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래도 뭐 바로 잊어먹죠.
예,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저는 쌓여갈 거란 걸 느낍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위대한 리더의 자비, 부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 예, 도대체 자비는 뭔가? 예, 자, 위대한 리더는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 자비란 뜻이 뭔가? 자, 샬롬. 우리 이제 그 유태인들 또는 좀 기독교적인 부분에서는 샬롬이라 샬롬.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말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인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페르시아 창건자인 키루스다, 키루스. 그래서 키루스의 자비심은 뭐였나? 키루스가 어떤 자비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세계 최초의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했는가? 이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카타르시스. 우리 감정, 정화, 배설. 그냥 뭔가 좀 마음의 찌꺼기를 날려버리는 거. 그게 이제 페리클레스. 누구죠? 그리스 최고의 이제 어쩌면은 그 지도자였죠.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아를 쓰도록 후원을 해줬고, 그러니까 그리스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이겨가지고 지금 그리스 최고의 문명을 꽃피운 게 페리클레스 시대예요. 한 30년 정도. 그 역사의 어떤 흔적들이 지금 서구 문명을 지배하고 있죠. 그럼 이 페리클레스가 추구했던 이 감정 정화, 이 카타르시스는 뭔가?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파토스, 연민. 예. 자, 우리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스가 나오잖아요. 아킬레스. 예. 우리가 일리아스라면은 좀 이제 깊게 가면은 우리가 트로이 전쟁이라 하죠. 트로이. 그럼 트로이 전쟁을 왜 일리아스로 했는가? 트로이의 옛 지명 이름이 일리움이에요. 일리움. 그 일리움의 전투. 예. 거기서 이제 그 도시인 트로이를 땄죠. 그래서 트로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어쨌든 그 트로이 전쟁을 이렇게 기반으로 쓴 책이 일리아스죠. 거기에 주인공이 뭡니까? 아킬레우스. 우리 아킬레우스 거 있죠. 아킬레우스 거. 예? 예. 아킬레우스가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가? 그리고 그분이 추구했던 연민은 뭔가? 굉장히 좀 고전적인 이야기지만 한 번은 들어볼 만하고 제가 재밌게 이야기를 할게요. 재밌게. 예. 그래서 이제 샬롬 뭡니까? 당신은 타인의 안녕을 위해 노력했는가? 이게 모두 아메와 연결된 거예요. 예. 우리가 저도 아메하기 전에는 내 가족, 타인에 대해 우리가 관심이 없었잖아요. 예.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우리만 문제 없으면 되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피해도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당신은 대중의 정신적 고향을 위해 노력했는가? 여기는 이제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시민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파트너의 정신적 고향을 위해 노력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만들어진 거죠. 네. 좀이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자. 그리고 세 번째, 원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는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인지상정을 하잖아요. 네. 상대방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이렇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리더의 위대한 자비. 자비는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으로 자비는 리더가 가진 최고의 무기다. 자비는 그렇죠. 뭔가 리더의 카리스마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비다. 좀 이렇게 덕스럽고 포근한 사람 좋지 않나요? 까칠하고. 예. 그러면 좀 화를 빠락빠락 내고 그럼 불편하죠. 자, 오직 수련을 통해 카리스마를 몸에 익힌 자만이 역지사지의 능력인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어떻습니까? 수련을 통해 카리스마를 몸에 익힌 사람.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든 자기 관리, 자기 단련을 혹독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스님들은 막 면벽수들 하잖아요. 옛날에 성철 스님처럼 쫙. 그러니까 막 얼굴만 봐도 자비심을 느끼잖아요. 또 예수님을 봐도 자비심이 느껴지고 뭔가 뭐를 그런 어떤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그런 혹독한 수련을 통해서 몸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자는 나와 이웃 또는 제3자가
삼자와의 경계가 허물어져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마음이자 행동이라. 우리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장례식 가서 또 어디 가서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마음은 있지만은 정말 그 슬픔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이 자의 그런 어떤 기쁨을 나누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행동해야 됩니다. 예. 비는 뭐죠? 비는 상대방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슬퍼하지 않도록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마음과 행동이다. 우리 파트너가 슬퍼한다. 어떤 거예요? 예.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도와주라는 거죠. 아, 리더님 가야 되는데 리더님 힘들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쫓아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슬픔을 극복해보자. 이게 비라는 뜻이다. 예. 자비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최고의 덕목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심성이 있다. 심성이. 예. 왜냐하면은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자비심이 없으면 애는 바로 죽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본래 그런 심성인 자비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연민이라고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적극적인 자비 실천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일원들의 충성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비를 자극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자비를. 그들도 또 자비를 베풀어라. 아멘. 헬핑 뷰 리브 더 라이프 아니에요? 네. 정확히 맞는 거죠. 우리가 오래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때로는 처음에는 막 개인의 어떤 그런 욕구, 욕망, 탐욕 이런 부분들이 더 빨리 성취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 파트너의 자비를 자극.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나도 베풀고 파트너도 베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끝까지 함께 승리하는 길이더라. 네. 왜 리치 창업자님이 왜 아미의 사업을 헬핑 피플 리뷰어들 라이프를 했었겠는가? 네?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살도록 도와줘라. 이게 자비라는 거죠. 네. 참 대단하죠, 아미의 사업. 네. 그래서 자 이런 자비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자비를 배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생존의 비밀에 숨겨져 있다.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 누군가의 헌신적인 도움 없이 하루도 생존하지 못한다. 다른 동물에 비해 취약하게 태어난 가난아기를 지탱하는 힘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머니부터 자비를 배운다.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동백섬에 가면은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예뻐요? 예? 아장아장 걷고 막 그렇게 뭐 손자 볼 때가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잠깐 한눈 반새 애가 사고를 치잖아요. 제가 그걸 쭉 정리한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 어릴 때 애들 보니까 뭐 사고 많이 났더라고요. 우리 막내는 사탕 먹다가 목이 기도에 걸려가지고 약간 의식을 잃어서 얼마나 제가 놀렸겠어요. 막 해가지고 바로 뭐 거꾸로 해가지고 등 뚫려서 사탕이 빠지기도 하고. 예? 우리 큰애는 마루에서 1m 정도 되는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혹이 이만큼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다른 동물은 30분 1시간이면 엄마 젖을 빨고 일어서잖아요. 근데 오직 인간은 느낌이 없죠. 예. 그러니까 한순간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자비를 배운다. 아이는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누군가의 현재의 사랑이 자기의 생존 기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함께 고통을 느끼는 컴패시브의 유래다. 여기서 컴패시 나온 거죠. 컴패션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느끼는 감수적이자 능력이다. 네. 어떤 이야기죠? 암의 사업을 잘하려면은 내 파트너의 고통, 내 파트너의 어떤 슬픔, 시련을 내 고통이자 내 시련처럼 느끼라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원래 자비의 뜻이 컴패시브다. 예, 컴패시브,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뜻이죠.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헌신적이고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이다. 예, 공감되나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 이런 자비심을 우리가 가져야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럼 아킬레스 자비는 뭐예요? 아킬레스 자비. 예. 자, 파토스, 연민한 거죠, 연민. 우리 이제 일리아스를 읽어보신 분들이 저는 이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세계 최초의 서사시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디세이야. 근데 진짜 이 책이 있습니다. 이마나 두꺼워. 그래서 읽기가 좀 겁나죠. 근데 제가 읽었어. 근데 뭔 말인지 몰라. 그게 일주일간 10년 전쟁이지만 그 책의 내용은 일주일 전쟁한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인류 최초의 이 서사를 통해서 인류 문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거죠. 아킬레우스를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 호메로스가 왜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를 주인공으로 이 책을 썼을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신은 원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까? 리더는 스쿨을 통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길이 A70을 비전 트립을 함께 갈 수 있는가, 이걸 파트너하고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어쩌면은 생각하고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남다른 삶의 즐거움을 통해 혹은 폭넓고 깊은 공부를 통해 인간의 희노애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다. 내가 삶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희노애락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메사비 핀이 올라갈수록 이 인간의 파트너들의 희노애락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뭐 사연 있고 뭐 보면 마감 못해가지고 12시에 전화 가지고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울고 불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연말 보너스가 예상했는데 못 받게 돼가지고 집회를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또 울고. 야, 얼마나 사건사고가 많이 있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희노애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상상하고 실제로 애간장을 태우면서 느낄 수 있는 공감의 소유자다. 애간장이 막 타나요? 타죠. 응? 우리 리더님만 탈지 몰라도 스포 애간장이 많이 탑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암에서 막 미팅이 안 나오면 막 가슴이 졸리고, 한 달 있다 안 한다면 갑자기 실망감이 들고, 또 갑자기 열심히 해서 스포님 3점을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 이간장을 태우면서 함께 가는 게 또 우리 하는 아메사비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그분에게 자비심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리아스 오디세이가 좀 나오네요. 자, 일리아스는 일리움에 관한 노래라는 뜻이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통해서 인간이 열망하는 두 가지 가치를 노래한다. 첫 번째는 일리아스를 통한 명성이다. 왜 인간은 명성을 추구하는가? 우리 동양에서 나오잖아요. 죽으면 사람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러니까 누구나 명성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데 이 명성을 갖지만 인간은 무엇을 또 당하는 거죠?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불멸의 명성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필멸의, 반드시 죽는 그런 어떤 사망을,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 자, 일리아스는 영원히 남을 이름, 영웅에 관한 그의 불멸의 기억인 명성을 찬양한다. 그리스도로 인간을 뜻하는 안드로포스는 영웅처럼 고개를 들고 멀리 보는 사람으로 정했다. 뭐 이제 고전적인 이야기지만 어떤 이야기예요? 나도 내 일에 좀 영웅처럼 되고 싶다. 그런 있잖아, 나도 전설이 되고 싶다. 이름 없이 사라지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예,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 일리아스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순간을 사는 인간에게 영원한 것은 그 자신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 획득한 명성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남기고자 누구나 원한다는 거죠. 명성은 순간을 사는 인간에게 불멸의 명성을 부여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목숨을 요구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남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제사도 지내고 그러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뭐 우리도 뭐 아메이 사업을 안 했다면은 뭐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이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전이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전을 통해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리더분들이 그런 명성을 남기고자 그렇게 혼신임을 자기 일을 다 했겠는가.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전을 자꾸 읽어야 돼. 네. 여기서 모든 역사가 다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누구나 죽는 거죠. 그렇지만은 나는 불멸의 명성을 남겨야 되겠다. 왜? 호메로스의 이 일리아스, 이 아킬레우스를 보고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분들이 누구죠? 리더죠. 그래서 뭡니까? 그 서구에서는 대학 들어가면 반드시 필독서가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디세아 돼요. 적어도 리더가 되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라. 두 번째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죠. 오디세이를 통한 기항이다. 누구나 기항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 즉 자신이 반드시 찾아서 거줘야 될 본연의 장소로 돌아가는 정식적이며 영적인 여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항,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에 정말 멋지게 성공해서 가고 싶지 않나요? 우리 나이 드시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잖아요. 네. 우리 정주영 회장이 촛대를 몰고 북한을 가듯이 정말 너무나 멋진 기항 아닙니까? 인간은 그런 자기 고향으로 복귀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름 없이 기항하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뭔가 좀 명성을 갖고 자기 분야에 타고날 추구하고. 자, 일리아스의 첫 시작단은 아킬레우스 분노다. 노레아스 여신이 펠레우스 아들 아킬레스 분노를 이런 어떤 처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또 뭐 거의 뭐 1시간을 연설한 분이 계세요. 왜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이게 시작됐는가? 그러니까 이 BTS의 그 누구죠? BTS를 만든 그분이 서울대 방시혁 그분도 그런 얘기했죠.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은 내 마음의 분노의 힘이었다. 내 어떤 자존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뭔가 강한 그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그런 강한 욕구. 예.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도 그죠? 예, 여기서 이제 뭐 자기 친구가 죽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이렇게 벌이는데 자, 이 내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아킬레우스 분노 속에서도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성인 동정심의 가치를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 책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냥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킬레우스의 분노 속에서 인간의 본성인 동정심의 가치를 발견해라.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자, 인간이나 동물에게는 다른 동물과 특별한 심성이 있는데 그 인간은 이 심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거죠. 어떤 심성? 자, 교육이란 이 심성을 자극하는 노력이며 탁월함, 아레테, 탁월함이란 이 심성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발휘하는 용기다. 그 심성이 연민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이런 연민, 이런 심성이 곱지 않으면 내 공동체에 뭔가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심성이 참 저분은 고와요.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 예? 최고의 신부가 아닙니까? 예. 그런 연민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모성이에요. 모성이와 같은 거죠. 모성. 예. 자, 파토스와 연관된 단어 패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내로 욕망을 채우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애간장을 태우는 고통이다. 패션. 그러니까 고통인데 이제 컴패션은 뭐죠?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 타인의 고통을 보고 자신의 일처럼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덜어주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려는 거룩한 행위가 뭐다? 연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암에서 온 컴패션은 뭐예요? 파트너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파트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는,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행동이 뭐다? 컴패션이다. 예. 자, 굉장히 멋진 말이 나오죠. 자, 그것을 감지하고 수련하는 최소의 단위가 가족이다. 예. 여러분이 가족에 아프고 슬프고 힘든 것에 대해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같이 공감하려고 있는 노력을 했냐 이거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어떤 얘기죠? 가족에서 이런 훈련이 안 되면 뻥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듣고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애간장을 태우면서 내 목숨을 걸 만한 거룩한 그런 연민을 느꼈는가. 우리 막내가 그랬거든요. 아빠 어디 가는데? 골프 연습장. 왜 가는데? 할 일 없어. 나하고 놀자. 네 놀아. 그게 다시 돌아오더라고. 내가 놀자니까 됐거든. 한순간에. 우리가 애들이 어릴 때 같이 놀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예. 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민이라는 거예요. 연민. 예. 이 가족 단위에서 내가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칠 만한 그런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가족을 돌보는 거. 예. 그런 훈련을 할 때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컴패션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네요. 자, 리더의 연민, 함께 우는 영웅. 예. 자, 여기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보여주는 연민이 나오는 거죠. 자,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는 아킬레를 찾아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트로이의 왕인 트로이 왕인 프리아모스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헥토르가 아킬레스 칼에 이제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아킬레스 열받아 가지고 이 헥토르의 시신을 자기 전차에 끌고 이렇게 영화 보면 있죠. 트로이 전 영화. 두 손 묶어가지고 성을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아버지인 프리아모스가 트로이 성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나 이제 그리스 후손이 이제 트로이이기 때문에 그리스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여기다 동전을 얹어요. 동전을. 예. 그리고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는 게 그리스 관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어서 아킬레스 전차에 묶여가지고 정말 성을 뺑뺑 도니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냐. 그래서 혈혈단신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가 저녁에 아킬레스 막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아들 시신 좀 달라. 성대하게 장례식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적군을 왔잖아요. 적군. 어디 감히 나를 찾아오냐고. 네. 거기서 이제 프리아모스가 한 이야기예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의 목숨보다 고귀하고 아킬레스의 칼보다 강하다. 우리 아버님 그러세요? 제가 이거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다 사랑하죠. 네. 어쩌면 내 목숨보다 더 고귀하게 사랑하고 그런 애간장을 태웠는가. 네. 그리고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아들 헥토르에 눈물을 흘렸다. 아킬레우스도 멀리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프리아모스처럼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지근한 마음에 울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파트로클루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울었다. 마침내 그들의 울음소리가 온 막산에 가득 찼다. 이 내용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죠? 비록 적군의 왕이지만은 그리스 왕인 아킬레우스 입장이 아니라 적군의 왕인 프리아모스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그래서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호메네스가 일리아스의 주고자 하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이런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 네. 서양 문만이 근간이 된 호메네스의 일리아스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호메네스는 영웅 아킬레스의 삶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인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칠 수밖에 없지만 전쟁이라는 문명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분노와 무력으로 제압한 힘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공감과 연민의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이 일리아스의 최고의 메시지다. 제가 그래도 좀 책을 읽었겠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고대 이 원조격이 여기에서 거의 파생된 단어들 같아요. 자기만의 또 각색을 했겠죠. 그렇지만 어떤 세계 최초로 이런 서사를 통해서 인류 문명이 연민을 느끼고 발전했다. 리더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아메의 사업 너무 똑같지 않나요? 내 입장이 아니라 파트너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또 파트너는 스폰서 입장으로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SBD야만 스폰서가 QM을 들어가는데 안 가고 있어. 그럼 스폰서도 애간장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스폰서 입장이라면 스폰서를 얼마나 애가 탈까? 내가 그러니까 SP 해야 돼.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그런 연민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리더로서 자비심을 베풀 수 있다. 그래서 리더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자다. 그냥 지 잘났고 난 몰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암의 사업 똑같습니다. 정말 파트너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또 뭐 때로는 뭐 내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쭉 성장하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어쩌면 헌신하려고 발버둥을 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쩌면은 지금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키루스의 자비 살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키루스는 누구죠? 페르시아 그 제국의 창건자. 그리고 이 원통에 쓰여 있대요. 이게 이제 유엔에 있다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다가 다시 이란에 가져갔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키루스의 모든 업적이 좀 써있다 하네요. 자, 당신은 타인의 안녕을 위해 노력합니까? 셈적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담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샬람이다.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이야기는 모르겠고, 자, 샬람은 한 사회의 개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자신에게 준 고유한 임무를 인식하고 그 임무를 완성한 상태다.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성해. 예. 그게 진정한 안녕이라는 거죠. 예. 그럼 안녕하십니까 하면 당신은 당신 임무 다 했네, SB 됐네, 에메랄드 했네, 이걸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예. 그런 사람은 평안하다. 그죠? 예. 자기 임무를 완성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평안하잖아요. 예? 예. 뭔가 이루지 못하면 불안하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샬롬이라고 인사한다. 샬롬은 당신은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의미도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까? 라는 물음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월말 지나고 샬롬 한번 해보세요. 리더님 이번에 한다는 거 다 했죠? 이 뜻이라고. 예. 키루스가 인류 최초의 재앙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상대방의 안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배려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완수하고 피정복 국민들의 안녕을 돌봤다. 그런 리더의 마음을 살림투, 즉 안녕이라고 정의한다. Helping people. 예, 이게 안녕 아닙니까? 안녕. 열심히 도와주고 그분이 어떻습니까? 자, 편안한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성질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어떻게 아메의 사업이 뭐 그런 하나의 어떤 뭐 다 연계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참 대단하죠. 아메의 사업.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는 거. 예. 이걸 몸소 전부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더라는 거죠. 예. 그런 카리스마 있어야 되고 또 리더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럼 내 파트너의 그런 안녕을 해서 또 내가 정말 헌신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쭉 나오는데 자, 중요한 것만 하면은 자, 영국 역사학자 찰스 프리먼은 키루스가 이루어간 업적은 알렉산드로 대왕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왜? 알렉산드로 대왕은 기원전 320년에 이제 그 페르시아를 정복했잖아요. 정복에 그 정복했지만은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안정을 가져주지 못했다. 미국 건국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은 이스라엘 독립의 주역인 다비스 벤구리온, 현대 경영학자 창시자인 피터 드러크는 키루스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로 꼽는다. 80%가 미국의 역사학자 80%가 뭐 징기스칸, 예수, 부처 다 통틀어서
키루스를 역사상 최고의 리더로 꼽는 게 80%가 바로 꼽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책이 뭐다? 리더의 품격이다. 네. 그런데 이 리더의 품격 제가 써놓고 아직 나오지 않았네. 아직 때가 안 돼서. 페르시아 전쟁 중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이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크세노프는 키로파에디아, 이게 키루스 교육이란 뜻이거든요. 예? 예. 키로파에디아에서 키루스를 고대 그리스인들이 흠모하고 배워야 될 가장 이상적인 리더라고 소개했다. 제가 키로파에디아를 정말 얼마나 꼼꼼히 읽고 그것을 요약해서 암기화 시켰기 때문에 저는 어떤 리더십보다 책보다도 더 대단합니다. 그렇다 해서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 그런 리더의 그런 품격, 그런 자질을 갖춰 나갈 때 그런 어떤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듯이 우리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도 제국을 만들려면 키루스가 했던 그런 방법을 지도자는 써야 된다. 그래서 키로파에 대한 책을 크세노폰이 낸 거죠. 나중에 나오든 아니면 읽어보시든 가세요. 정말 리더라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정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있습니다.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 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쁜 여자한테 절대 눈길을 두지 마라. 눈길을 자주 뜨다 보면 마음이 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친구가 그런 어떤 경우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었고. 자, 이 키루스는 어떻게 세계 최초의 그런 제국을 만들었고 또 그런 제국을 유지했는가? 그것은 피정복민에 대한 그런 안녕을 돌봤다는 거죠. 자, 키루스가 이렇게 제국을 만들었지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이제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다리우스가 다리우스는 이제 아들은 아니지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그 키루스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하고 전쟁해가지고 결국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죠. 그리스 연합군의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는 오늘날 서양 문명이 유럽을 지배해야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을 함락해 주민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오고 예루살렘을 파괴했는데 이 키루스가 잡혀온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려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이렇게 70년 후에 돌려보냈고 그때 가져왔던 모든 유물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키루스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예.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도 돌려보내줬다. 그런데 이 키루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때는. 그렇지만 이 키루스는 그런 어떠한 다신 각 국가별로 섬기는 그 신을 너무너무나 존중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 이제 이렇게 제우스 신화다. 제우스. 왜냐하면은 저자인 크세노폰이 그리스가 제우스를 믿었기 때문에 이 키루스도 제우스 신을 믿는 걸로 이렇게 책을 써놨어요. 그런데 사실 제우스 신을 믿는 건 아니죠. 그 후계자인 다리우스는 이제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는데 거기는 이제 제우스 신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키루스가 한 것은 타인의 안녕을 자신의 안녕으로 상상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 23개 국가의 모든 백성들이 키루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나도 키루스의 신하가 되고 싶어. 그래서 키루스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왕의 신하가 되고 싶다 한 것은 뭡니까? 그 키루스라는 제왕이 보여준 자비심이죠. 자비심. 안녕.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줄 거라는. 그래서 스스로 속국이 돼요. 속국. 참 대단한 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역사상 최고의 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세 번째 페리클레스의 자비. 그리스 문명의 어쩌면 최고의 융성기를 만드는 분이죠.
예. 그런 이 페리클레스는 어떤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를 최고의 문명을 싹둑했던가. 자, 이 카타르시스라는 배설 정화, 뭔가 내 마음의 연민을 느끼고 또 마음의 어떠한 그런 찌꺼기를 이렇게 배출하고 이런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아레테 탁월함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말로 탁월함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의 최고, 최고. 그래서 뭐 미술반이 아레테라면 뭐 피카소, 뭐 전쟁의 아레테라면 아킬레우스, 암의 아레테라면 누구예요? 김일도 오영리사님.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 분야의 최고를 성취합니다. 이걸 그리스에서는 아테네라고 합니다. 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고귀함을 아테네라고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에 대한 타고난 발휘를 의미한다. 그리스인들은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아레테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도시의 모든 사람에게 아레테의 중요성을 일깨운 자로 판단했다. 어떤 이야기죠? 너도 너희들도 여러분 시민들도 여러분 분야에 그런 탁월함을 추구하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이 페리클레스는 이 아테네 시민에게 자기만의 그런 탁월함을 하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는가? 야만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탁월함, 아레테가 뭔지 모르는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야만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뭔가 남들이 갖지 않은 그런 어떤 달란트 또는 그런 재능이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실현시키는 게 그죠? 나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고대 그리스인에게 아레테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의미한다. 예. 아레테의 원래 의미는 자신의 삶을 우주의 질서에 맞게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최선을 발견하고 발휘하는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레테를 추구하시라는 거죠. 아메삽에서. 자,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걸 냈냐면 그 최인철 교수의 그 강의 내용이 나온 중에 하나가 이펙트라는 게 이펙트. 이펙트가 우리나라 말로 거시기 하는 거, 거시기. 예. 그러니까 이펙트 그 내용에 거시기 있는데 자기 분야의 최고로 어떤 분을 성취한 사람을 고트라 해요. 고트. Greatest of all times. 준말인데 어떤 거예요? 그 분야의 역사상 최고인 사람. 그래서 네오날 메시. 그러니까 미국의 그 프로 축구팀으로 갔을 때 그 미국 시민들이 그 염소 인형을 막 걸어놔요. 염소 인형. 고트가 염소잖아요. 그 뜻은 원래냐면 자, 네오날 메시는 축구에 있어서 최고의 선수예요. 예. 우리 뭐 그저 누구입니까? 김연아. 김연아는 우리나라의 고트죠. 그 피겨 스케이팅에. 자, 골프. 우리 이번에 왔던 박세리. 예. 아미의 고트는 누구예요? 예. 김일두. 그분들이 이제 대문자 고트. 그레이티스 올 타임스인데 우리는 소문자 고트. 새끼 염소, 새끼 염소. 여러분은 클림체 고트. 예. 고트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트. 고트가 이제 아레테입니다. 아레테. 예. 그리스 말로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내가 고트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최선을 발견하고 발휘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죠. 누구나 자기 분야에 그런 남다른 탁월함을 갖고 싶은 것은 인간의 어떤 욕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호메로스는 어디서 도시에 사는 인간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신보다 더 이다고 주장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오디세우스가 10년의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 이타카로 가는 과정에 바다의 요정 칼립소가 다스리는 성서의 에덴 동산과 같은 신비한 섬 오기니아 섬에 도착한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사랑해 만일 그녀가 오디세우와 함께 이 섬에 산다면 그는 신이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유혹한다. 그래서 여기서 유혹을 당했어. 여기서 오디세우스가 7년을 이 여자와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 심심해. 늙지도 않고 영원한 행복. 그리고 자기 고향에는 부인인 페넬로페와 자기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으로 늘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허락하는 명예의 획득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자기 이타카로 돌아가면은
자기는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불멸의 삶을 준다는 이 여자의 여신의 요정의 칼립소의 그 유혹을 때려치고 이제 다시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오디세이아 이야기죠. 예. 그리스인들은 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보다 인간으로 명성과 명예를 얻고 순간을 사는 걸 더 선호했다. 예. 왜? 예. 신은 영원히 살지만 어떤 명성이라든가 그런 명예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죽지만은 필멸의 삶을 살지만 불멸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디세우스에서 이렇게 호메로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귀족이란 아리스토크레트라고 하는데 원래 숨겨진 본래의 뜻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깨닫고 그것을 발휘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는 귀족 정치였잖아요. 예. 또 그걸 이어받아서 로마도 귀족 정치였고, 그분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전부 다 무료 봉사. 원론.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좀 무료 봉사 했으면 좋겠다. 예. 원래 귀족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배 계층이지만 뭔가 자기의 임무를 깨닫고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자, 자신이 무엇을 이루겠다는 확신과 이를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가려는 겸손에서 탁월함의 결과 즉 아레테가 탄생된다. 내가 반드시 아메사업에서 다이아몬드, EDC, FC가 될 거야. 이런 확신과 이를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가려는 겸손. 예. 좀 되니까 좀 오만하고 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겸손 속에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탄생된다. 그래서 성화야 신고 같지면 어렵습니다. 수시로 나오고 오늘도 제가 이제 어떤 그 논어에 나온 이야기를 써보니까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겸손과 겸손한 사람이 자기를 굽히는데 누가 적이 있으며 교만과 오만한 사람이 자기를 뽐내는데 누가 그분을 좋아하겠는가.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네? 제 인스타에 올라갔어요. 인스타에 어제 올라갔나? 오늘 썼나? 아직 안 올렸네요. 네. 그게 우리가 올라갈수록 겸손해진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자만이 뭐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귀족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연마하고 타인의 다양한 마음을 진실로 이해하려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 지도층은, 리더는. 예. 그래야만이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노애락을 자신의 것처럼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얼마나 암에 공부 많이 합니까? 배경이 어떤 이야기죠? 파트너의 희노애락을 자신의 것처럼 상상하고 그분을 어떻게 그 희노애락을 극복하게 할 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우리 딱 리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예. 이에 따라 공동체는 그를 지도로 인정하여 그를 선과 존경의 화신으로 여긴다. 페리클스는 귀족 아테네 명문가에 태어났고, 자, 그리스 민주주의를 그리스를 위대한 민주로 태어나겠는데, 자, 페리클스의 리더를 통해 아테네 인력상 도달한 적이 없는 부한 명성을 얻었고, 그가 구축한 그리스 육군 해군의 막강한 군사력은 가장 역사상 위대한 꽃을 피웠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탁월하게 펴보며 귀족 출신 시민의 교육자 페리클레스는 어떻게 아테네 시민들을 교육시켰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죠. 페리클레스는 그리스 대중문화의 시작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 비극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다. 그때는 우리가 영화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걸 이제 디어터, 지금의 극장입니다. 극장. 원형 극장,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런 비극 공연했다는 거죠.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롭스의 페르시아인들을 보여놨고, 친구인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왕인을 보면서 오만을 통해 타락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위대한 건축가이자 친구인 페이디아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기획하고 건축가 됐다. 지금 이 파르테논 신전이 남아있잖아요. 폭격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뼈대만 나왔던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페리클스는 그리스 비극 공연이라는 심경을 통해 아테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를 통한 개인의 성장을 끌어올렸으며 아테네가 번성하지 않으면 그 안에 거주하는 개인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예. 또한 아테네 시민에게 오래전부터 해제되던 노래를 한해 민족 대서사를 완성했는데 그게 인류 최초의 서사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아이다. 그러니까 페리클을 통해서
이 인류 최초의 서사시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온 게 글로 쓰여졌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 비극, 페르시아인드이라는 어떤 그리스 비극인데, 비극 공연대가 그러니까 매년 열린 거죠. 여기에 이제 아이스킬롭스의 페르시안 비극 공연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두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죠. 전산 유가족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투구와 창을 들고 엄숙하게 행진한다. 이제 이 무대에서 원형극장에서 이제 이 아버지의 투구와 창을 들고 이렇게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관객들은 이들의 행진을 보면서 전쟁에서 전사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죽은 홀령들이 이제 그 죽은 아버지의 어떤 창과 투구를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고대 그리스 에피다우로스 원형극장, 현재 극장이라는 뜻이며, 이는 자기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보는 장소란 뜻이다. 그러니까 관객이 아니라 내가 저 주인공 입장에서 이 공연을 한번 봐라는 거죠. 비극 공연의 살라미스 영웅 테미스토클레스 나온 같이 이야기한다. 이게 조정이 잘 안 됐네요. 이거 좀 다 뺐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 대제국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이제 전쟁에 패한 거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는 이제 죽었거든요.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제 마지막 멸망해서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멸망이 되는데, 이제 죽은 혼백 이 무대에, 그러니까 다리우스의 복장을 하고 이제 우리 옛날에 무당 하듯이 막 하면 막 대나무 흔들리듯이 그런 혼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리우스 혼백이. 그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자신을 너무 뽐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만이라는 꽃이 만개하면 미망이란 열매를 맺는다. 그런 후 가장 통탄할 만한 눈물을 수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페르시아가 대제국이고 그리스는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 한 방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친 것 같듯이. 그런데 결국은 패했어요. 그 패한 이유가 자기들의 오만이었다. 대제국 페르시아가 어떻게 패할 수가 있느냐. 저 바로 끝내자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죠. 방금 그런 마라톤 전투, 데르모필라이 전투, 살라미스 세조를 통해서 완전히 페르시아가 패망이 된 거죠. 그 패망한 이유가 너희들 오만 때문에 그런 오만 때문에. 그리고 유혹을 당해서 너희들이 다 잊어먹었어.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고 그 오리지널 페르시아인의 기질을 다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잖아. 이 내용을 다리우스 손백이 무대 위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느꼈어요? 어떤 느낌? 크세르크세스가 오만에 빠져 무리하게 전쟁을 감행하여 패할 수밖에 없다고 질책한다. 여기 비극을 결정하는 두 가지 단계가 등장한다. 하나는 오만과 미만이라는 거죠. 오만하고 옛날 자기의 어떤 초기에 우리 초심을 잊어버린 거죠. 미만이라는 건 초심을 잊어버린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너희들이 패망했어. 인간은 불행한 결말을 스스로 자초한다. 그 시발점이 바로 오만이다. 오만은 그리스 말로 휴브리스라고 한다는 거죠.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 자화자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특징이 바로 오만이다. 정말 그 동양에서도 뭐 노는 맹자 여기도 오만이라는 게 정말 많이 나와요. 어쩌면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 이 오만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오만이 점점 이렇게 발달되면 이제 눈앞에 변하는 게 없는 아테스 또는 아테로 진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래서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컴패션이 아니라 지패션으로 가고 같은 입장을 이해한 게 아니라 내 입장만 이해하고. 암의 사위 인간이 사는 똑같아. 결국은 지패션으로 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나. 오만 자만은 자연스럽게 눈물로 이어진다. 어떤 일이든지 오만하고 자만한 사람을 끝까지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때 잘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겸손과 공손함이 갖춰져 하면
한때 성공할 수 있지만 이 성공을 지속시킨다는 게 불가능하다. 특히나 아베에서 사랑 관계사. 자, 비극의 마지막엔 겨우 살아온 크세르크에서 흐느껴 울면서 자신의 과실을 개탄한다. 내가 오만과 미망 때문에 우리 페르시아가 전멸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순위해보던 아테네 시민들은 함께 눈물을 흘린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어떤 걸 깨닫겠어요? 자신들의 아버지와 자식을 죽인 원수지만 이들도 원수 이전에 누군가의 아버지 자식이라는 사실을 연민을 통해 공감한다. 만약에 내가 저분이었다면 어떻겠는가? 자기 자식이 죽고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히고 그리스 입장이 아니라 페르시아 입장에서 아테네 시민들을 봤다는 거죠. 그 오만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무덤에 있는 자기 아버지도 나와서 너희들 오만 때문에 이렇게 망했어. 내가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이 페르시아국을 어떻게 오만과 교만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해먹니. 이 교훈을 아테네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영화에서 왜 불을 끄죠? 네, 당신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란 뜻이거든요. 주인공 입장에 영화를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우리 스프링 랠리 펑션 우리가 거의 현장에 가야 돼. 현장에 가서 내가 무대 주인공한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세요? 막 가슴에 전율이 나고 심장이 뛰고 그 느낌을 주는 게 그런 펑션이거든.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은 이런 비극권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깨닫는다? 아테네 시민들은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스를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아들로 보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어떤 거예요? 야,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어떤 교훈보다도 강한 거죠. 아, 내가 오만하고 교만해가지고는 저 대제국 페르시아도 멸망하는데 또 내가 어떤 일을 좀 잘한다고 좀 오만하고 교만하면 안 되겠다. 오만하고 교만하니까 더 저 대제국인 페르시아도 한순간에 망하잖아. 네. 이런 느낌을 영화 보고 나서 어떻게 배너 또는 어떻습니까? 뭐 타이타닉 보면 막 가슴이 쫙 정화되잖아요. 네? 그 제가 우리 FC 미팅 한번 갔을 때 타이타닉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죠? 셀링디온. 이분이 진짜 한 150명 정도 되는 이 공간에서 직접 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마이 일본 그 노래만 부르면 막 너무 심장이 뛰지 않나요? 특히나 마지막에 그 배가 까내면서 그 연주하는 그 악사들. 그리고 사랑한 여인의 손을 잡고 물속으로 쭉 들면서 제가 막 그 마이 헛 일본 이 노래가 한 번 막 꼽혔어요. 그런 감동. 그런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어떤 거예요? 멋있다. 그리고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느낀 거죠. 자, 아토사는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의 어머니죠. 다리우스 대왕의 부인이었고 키루스의 딸이었어요. 이분이 꿈을 꾸니까 전쟁을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우기고 아들이 전쟁하러 간 거예요. 자, 아토사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타심을 발동시켰다. 다리우스가 지적한 오만이 비극의 원인임을 관찰하면서 오만이란 괴물을 개인이든 국가든 물리쳐야 한다는 교훈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아테네 시민들이 조금 더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오만하지 말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공연을 누가 혼냈다? 헤리클레스가 혼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의 그 심성을 깨운 거죠. 심성. 아테네 시민들의 눈물을 보면서 혼자 외친다. 이게 그리스야. 아테네 시민들의 자비를 느낀 것이다. 이 아테네 시민들이 이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다면 아테네는 제국을 만들 수 있고 또 페르시아처럼 그런 위대한 영웅이 자기는 될 것이다. 기루처럼. 이런 느낌을 이 연극 비극곡을 통해서 만들었다. 우리가 희극이 뭐예요? 코미디야. 다른 사람을 풍자.
그러니까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극은 뭐예요? 반면 선생이죠. 우리는 다시는 저런 비극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쩌면 비극이 영화도 어떻게 슬프게 끝나는 걸 훨씬 더 오래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페리클스는 이런 비극 공연을 매년 교연대로 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디푸스 왕, 이 비극 공연도 있고 안티고네. 예. 그 한번 여러분들이 안티고네 그 그리스 비극 공연이란 책이 있어요. 책 조그만 책.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제 좀 많이 들으면 이해되는데, 예, 어쨌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런 오만이, 그죠? 두 번째가 장림성. 함부로 장님이란 이전에 보이던 불행의 요인들을 볼 수 없는 자다. 초심을 잃어버 초심을. 예.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 원수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는 거죠. 예. 자, 민주주의는 시민이 가장 높은 도덕 수준의 도덕성, 그리고 원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공감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 그걸 이제 페리클스는 안 거죠. 아테네 시민에게 끊임없이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연민, 예, 타인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는 이 능력을 키우는 거죠. 예. 아메사부터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그런 연민을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예, 함께 할 수 없다. 슬픔을 의미하는 비애는 자신이 당한 어려운 처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나 신세한탄을 넘어서는 순간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생각하는 어진 마음이 비라는 거. 비. 자비, 베푸는 거하고 비는 어떻습니까?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진 마음. 그리스 아테네는 비극인한 연구권을 통해 타인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만들려는 공동체적 순을 통해 교훈을 끊임없이 주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옛날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왜 우리가 탁월함을 잘 관리하지 못해 가지고 잘못하면 파국으로 가주는 거야. 네. 이거 굉장히 깊게 새길 부분이 아닌가. 제가 깊게 새길 부분, 제가 아르테 나름대로 어떤 탁월함을 우리가 그 분야에 이뤘잖아요. 고트, 여러분 새끼 고트, 우리는 중간 고트, 탑스포들은 대고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잘못하니까 이런 휴브리스, 오만과 교만이 싹 들어요. 정말 암의 사업 또는 다른 보다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이 사이클로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수양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가드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장림성,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응?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러니까 불순종이 일어나고. 네. 네메시스는 신입니다. 여신이에요. 여신. 어떤 여신? 재앙의 여신. 그리스 가면은 이 네메시스 신전이 있대요. 신전. 그래서 페르시아가 마라톤 전투에서 피한 게 이 네메시스 여신의 저주를 받아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 네메시스는 어떤 뜻이냐면 징벌보복입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얘기하니 어떻습니까? 파트너가 떠나고 사람이 떠나고 사업이 망하면은 징벌보복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재앙이라는 파국을 가져오더라. 저 이건 너무 깊게 생각해요. 암해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이렇게 살면 사업 이뤘는데 어느 순간에 사업 되니까, 저도 제 동료도 이런 친구 있어요. 응? 우리가 같이 동료께 막 어렵고 힘들 때 막 도와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주 도도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절단되는 거죠. 단절되는 거죠. 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물론 사람이 또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국 파국을 피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된다. 네. 훈련, 수용성. 우리가 이 씨가 좋은 씨앗도 있고 좀 어정쩡한 씨도 있겠죠. 제가 우리 그 물리센터 가죠. 물리센터 그 씨앗 받아왔죠. 그 씨앗 심어놨어요. 네. 연필 뒤에 있잖아. 연필 뒤에 내가 심었거든. 싹이 돋아. 싹이. 어우, 그게 탕자 여러분의 차이야.
하나가 더 올라타나. 해바라기 씨도 있고 또 다른 씨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집 화분에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군자란이 이제 꽃대가 쫙, 너무 멋있어. 봄이지 하고 나 살아있거든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자, 비록 씨가 좀 부실하더라도 이 토양이 비옥하면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 토양이 뭐예요? 비옥하게 하는 게 결국은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어쩌면 그런 어떠한 내 인격, 인품의 수련. 예. 어쩌면 내 마음에 밭을 좋게 만든. 그게 첫 시간에 했던 그런 뭐였죠? 예? 카리스마. 예. 예. 그런 묵상을 통하고 원칙을 통하고 내 어떤 인물을 통해서 나만의 카리스마를 갖고 오늘 한 건 뭐예요? 자비. 리더의 자비를 가져라.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떻습니까? 토양이 풍성해지겠죠. 예. 어제 월요일에 잠깐 말씀했지만 우바자라 농장을 가면은 토양이 얼마나 비옥하냐면 지금은 농촌에도 그런 토양이 없어요. 막 발이 푹푹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 아스라 체리 이 분말 이제 만들고 그 찌꺼기를 거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름 두께가 한 3cm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뭐 체리 나무 밑에 막 수북이 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토양이 굉장히 비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아스라씨가 이렇게 열린다. 그것이 어쩌면 끊임없는 이런 어떤 우리가 인문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 때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성이 좋지 않은 사람, 예, 우리가 타고날 때 머리가 좋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하겠지만 결국은 머리가 좋고 환경이 좋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수용성, 이게 암의 사회 특히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들인 매사에 부정적이라는 거죠. 절대로 좋은 열매가 안 맺는 거죠. 네. 저는 100% 공감합니다. 두 번째, 몸의 틀이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오늘 강의 시간 이렇게 길지 또 늦었지나. 네. 어떤 것도 좀 빼딱하게 보고.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다 핑크 대왕, 여기다 딱 핑크 안경을 끼니까 세상에 핑크로 보이잖아요. 네. 세 번째, 머리의 틀이 고정화돼 있고. 여기 색안경이네, 색안경. 네? 자기 관리가 안 됐고. 막 좀 앉아있으면 머리가 막 온게 찌푸둥. 언제 끝나는데? 인간관계 회복 능력이 문제. 네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지. 끝까지. 어렵죠, 어렵죠. 용서는 이혜인 수녀님의 용서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데 또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진정한 용서는 남을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나를. 특히나 암의 삽은 내 마음이 누구를 만나는가 불편하면 내 삽이 안 되거든. 참 이게 컨트롤이 힘들어요. 막 쥐고 싶은데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문제가. 그래서 털어내야 돼. 근데 상대방 안 받아줘. 그래도 용서하라. 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용서의 끝이 아니래요. 진정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지만 마지막은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용서의 끝이래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나는 마음이 돌아섰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 용서의 응어리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언브로큰 영화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먼저 용서한 사람이 피해자가 먼저 용서할 때 가해자는 계속 불안에 떤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피해자는 잊어먹고 그래서 망강에 건너고 마음이 편하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 힘이 아닌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선보고 싶은 사람을 털어버리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종교적인 뭐 맹자 공자 부처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암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암에서 잘 되려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 그걸 떨어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인간과 회복 능력이 문제인 사람 수용성이 좋을 수가 없죠. 이 모든 게 탱과이다. 탱과. 그래서
오늘 또 딱 15분에 맞췄네요. 예, 우리 온라인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줌에 예, 오늘은 리더의 자비, 특히나 우리 컴패션, 인간의 고유한 심성이다. 그래서 함께 고통을 느끼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죠? 예, 상대방이 내 파트너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뭐다? 행동까지 포함된 행동까지. 예, 기쁠 때 기뻐하는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예.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연민, 파토스. 함께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거. 키루스의 살림투, 자비. 정말 내 파트너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예. 페리클레스의 뭐였죠? 정화, 카타르시스. 예. 내 파트너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영화를 보러 가세요. 영화, 멋진 영화. 그 두 분이 카타르시스를 느껴. 그냥 감정 정화를 딱 하고 나서 예, 그런 또 의식을 끊임없이 우리가 올린다면은 우리는 예,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 수 있다. 또 자비를 베푸는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또 내 파트너가 자비를 베풀게 복지하는 게 뭐다? 컴패션이고 아메이 사배 아닌가.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자비를 가져야 된다. 리더의 최고 덕목이 자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인류 역사에 모든 고전이 다 있잖아요. 페르시아 또 그리스 예, 또 그런 어떤 누구죠? 뭐 호메로스 예, 그런 바탕이 예, 정말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예,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오. 예, 감사합니다.